한국립대학교 김덕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대일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중국 문화 전공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통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선비 정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비 정신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서 좀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경남문화연구원 안에 저희가 남명학 연구소가 있고 또 진주학 연구센터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문화연구원 이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진주학 연구센터에 그 센터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도 선비의 도시로 이렇게 도시가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선비 대상을 올해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대회전의 실학적 사상과 교육인데 사실은 그 학장님, 정대일 학장님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잠깐 멈칫을 했다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허전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중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제 스스로도, 이 성경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좀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겸해서, 제가 하겠다고 썼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 남용 사상으로부터 기업가 정신으로 오기까지의 성제 허전은 굉장히 근대에 이르러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발표를 해서 성제 허전에 대한 내용도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제 허전이 중요한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지 실제적으로 성제 허전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그리고 성제 허전과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또 창업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밝혀진 바도 있지만 오늘 획기적인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해서 폭탄처럼 터뜨리 지금까지 기대됩니다. 알려지지 기대됩니다. 않았던 내용을 하나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것이 하나의 큰 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제허전의 일생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어떤 그 정책들을 펴고 또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은 1797년 정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1886년 고종 23년까지 살았는데 당시에 90세를 의뢰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학문적 업적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가는 양천인데 출신지는 포천에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는 경기도 안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그 허전의 그 가계를 이렇게 보면은 남양조식 선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집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요 허전의 선조가 초당 허엽하는 분이 허전의 선대인데 10대 할아버지인데 이분의 스승이 바로 잘 아는 화담 서경덕이 이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화담 서경덕이 바로 동인의 영수고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는 북인 계열로 있었기 때문에 남명조식과는 사상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 허엽의 10대 손인데 허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문장가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낳은 사남매가 대단히 유명하죠. 첫 번째 아들이 악록 허성, 두 번째 아들이 허봉, 세 번째 아들이 잘 아는 허균, 네 번째가 딸이 그의 여동생 허난설은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요 전에 가문은 10대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대조 구도제에서 아주 대단히 당시에 명망 있는 문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허예의 아들인 허성의 구대손인데 허성은 남명조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균의 아버지고 또 허난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저는 남영 선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허저는 그러한 가정적 학문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21세기에 하려 황덕길 하는 분에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황덕길 하는 분은 큰 배설을 했다든지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성호 이익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허저는 바로 성호 이익의 제자인 그 황덕길 어, 황덕길의 문인이 됐던 것이죠. 성호 이익의 직접 제자라기보다는 성호 이익의 제자인 수남 안정복의 제자. 그러니까 성호 이익 계열의 학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9세 때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성문원에 들어갔는데 문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뭐 천지변, 제이설, 상이고 이런 글들을 상당히 실학과 관계되는 그런 글들을 발표를 합니다. 천지변은 당시에 지구와 우주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제이설은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원인 이것은 조금 뭐 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연현상 쪽보다는 군주가 부득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고 편에서는 우리나라 역법의 역사와 비열 그다음에 관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는 외방으로 좀 나갔다가 47년 51세 때에 한평행감 다시 한 번 더 지방으로 나서서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지방 관리들의 그 부도덕한 행위들을 목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1850년에 중앙으로 들어와서 홍문관 교리, 뭐 홍문관 부수찬 잘 아시다시피 홍문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경지가 최고의 경지에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국왕을 경연해서 강의를 하는 국왕의 경연에 입시하기 때문에 학문이 당대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또 어른 사람만이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삼사라고 해서 사가는 사헌부와 더불어서 삼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백리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에서 여러 해 동안 국왕의 강의를 맡다가 3사에서 조하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단 탄핵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귀향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성정원, 사관원 계속 3사에 중앙에 있을 때는 이렇게 청백리의 상징인 3사에서 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64세 때에 벼슬에서 잠시 물러나서 사의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는데 이는 예학서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허전은 예학에 밝았다. 그래서 조선 예학을 결정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61년 65세 때에 수전록이라고 하는 책을 짓는데 상당히 특이한 책입니다. 서양의 종교 교육제도, 그다음에 풍속, 과학, 기술도 이러한 서양 지식들을 백화점서식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종료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수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육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종료 요임금을 어떤 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성인 군주상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허전의 경세에 대한 견해들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1862년에 이제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진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삼남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철종 때인데 이 밀란의 일어나는 원인, 이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때에 허전이 삼정책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삼정책이 오늘 말씀드리게 될 주로 실학사상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정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적, 분정, 황곡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4년 진주밀란이 일어난 지 2년 있다가 김해 부사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서부경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계 허진이 김해 부사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지역에 있던 경남 지역에 있던 문인들이 왕창 허전에게로 달려가서 그에게 학생이 되기를 전부 다 자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주 목사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김해 부사로도 다녀가고 뭐 밀양 부사로도 다녀가고 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왜 허전이 왔을 때에 달려가서 다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허전이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지만 물론 허전 당시에 허전과 같은 급에 있는 뭐 이진상이라든지 유치명이라든지 경북 지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허전에게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허전이 남명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허전에게 달려가서 허전의 문화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성계허전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특히 진주가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더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갖고 이제 김해 지역에서 유림들을 모아서 향약을 새로 재편을 한다든지 또 향장로를 뽑아서 향약을 통해서 지역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5년 그 이듬해부터는 자기가 근무하던 집인 그 공여당인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개방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찾아온 학생들이 약 한 100여 명이 찾아왔다 그러고 이로부터 이제 경상우도 우리 경남 지역의 학자들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다시 김해에 있는 신산서원의 원장이 되어서 그 산해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시 1867년에는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올라와서 홍문관 제하까지를 역임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갔어도 중앙에 올라갔어도 집필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철명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짓는데 역대 또 세자들의 예법, 조선의 세자 관련 기록들 이런 것들을 왕대별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세 때에 이조 판서, 한성부 판윤 등을 거쳤다가 90세 때에 문인으로서 문관으로서는 영의정 좌이등 우의정에 올라야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계인 숭록대부 정일품입니다. 숭록대부에 제수되고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집이 붉은당인데 붉은당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있었지만은 허전의 학문적 연호는 대해서는 허전의 제자인 허훈이 허전의 은행 총록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적에 회계 이황 선생께서 동방의 학문을 창도하시어 실로 그 연원의 정명을 열어놓으셨다. 한강 정구 선생이 거적통을 받아서 미수 허목 선생에게 전수하고 또 성호 이 수남 안정복, 하려 황덕길 세 분의 군자가 나와서 그 뒤를 계승하였으며 이로써 우리 선생 즉 허전에 이르러서 이 도를 보조하고 도와서 유업을 이었으니 참으로 그 공이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남명 조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 시기까지 그 누구도 남명 조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를 좀 꺼려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퇴계 이황 한강 정부 미수 허목 서공이 수남 안정복 하리아 황덕길 성제 허전 이렇게 이제 항맥이 이어졌을 텐데 만약에 남명학 연구소와 남명학 연구원이 없이 또 남명학이 지금과 같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더라면은 남명 조식은 여전히 잊혀진 채로 넘어가게 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명학 학자들이 남명학을 연구하면서 요 한강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성대 허전으로 이르는 그 다음에 특히 조선 후기에 실학이 일어나는 성호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실학의 흥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회계 이황의 사상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 그 근원을 남명 조식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은 여러 군데 성호 이익뿐만 아니라 허전도 성제 허전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맥의 계보에는 넣지 않았지만 허전 스스로 남명 조식을 헌창하기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됩니다. 허전은 우리나라 역대 선생들 중에서 남명조식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제 강회 시축 삼천제 와서 강해를 한 다음에 모였던 문인들끼리 서로 시를 주고받고 이것을 시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서문을 허전이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다하고 만세에 걸쳐 우뚝이 서서 홀로 그 뜻을 행한 사람으로는 동방에 오직 남명조식 선생 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대가 뒤라서 자기가 뒤세대에 태어나서 남명 선생이 차고 다녔다는 그 성승자 앞에서 신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가만히 한탄하였다. 내 나이가 70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덕천서원, 산청에 있는 덕천서원에 가서 남명 선생을 배알하고 그 앞에 세심정이 있습니다. 세심정과 산천제를 둘러보고 경의 이 두 글자를 얻어서 돌아오니 평생의 소원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남명 선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남명 선생을 사림을 대표해서 이분이야말로 성균관 문묘에 당연히 배양돼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끝내 이제 남명 선생은 배양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상소문에서 허전은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에 연원하여 음양과 성명을 깨뚫었고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형성되었으며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연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군자의 출처지절에 합당하여 우리 동방의 대현으로 일컬어지며 우리 유림의 사표가 되는 사람은 선대의 현신 문정공 조식이 실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분이야말로 태계 선생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명에 종사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문명에 종사되지 못하고 조선이 망했습니다만 조선이 조금만 더 늦게 망했더라면은 충분히 문명에 종사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허전을 우리가 이제 그 실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실학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실학자라고 하면서 중민 사상에 기반한 실학자다 이러한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중시한다. 애민 사상 뭐 같은 말이 되겠는데 민본 사상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유학자들은 남양조식 선생도 그랬고 뭐 되게 양 선생도 마찬가지고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교적 민본 사상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다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좀 더 중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겠는데 남명 선생도 상당히 그 미남부라고 하는 부를 지어서 백성들은 왕을 물과 같은 존재라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듯이 허전도 상당히 강하게 농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백성의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편안하면 군주도 편안하다. 백성이 위태로우면 군주도 위태롭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백성의 중심을 두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도 백성이 평온하면 하늘도 평온하며 백성이 두려워하면 하늘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백성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정치를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학자답게 당시의 그 정치적 상황,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밀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산되자 요 밀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해서 먼저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을 읽고 수전록이라고 하는 아까 백과사전식의 책을 저술을 하면서 자기의 견해도 함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다가 그 이듬해 진주 밀란이 일어나자 그 대책으로서 다시 자기 생각을 보완해서 삼정책을 올렸습니다. 그 삼정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삼정책을 올리면서 허전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결정적으로 농민층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적으로 농민층이 붕괴됨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지금 난을 일으킨 자는 백성이지만 난을 일으키게 만든 자는 장리, 탐관오리입니다. 즉 탐관오리들은 이 지방의 서리가 되겠죠. 이건 역시 우리나라는 만약에 망한다면은 이 서리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남명조식 선생이 서리 망국론을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제 남명조식 선생의 실학사상을 연구하면서 대개는 이 서리론이나 이런 거 하면 주로는 율곡 이희 선생과 성호 이익 선생, 이 반계 유형원 내서 그 근원을 찾는데 또 제가 그것도 율곡 이희 선생 보다 1년 앞서서 남명조식 선생이 먼저 서리만국론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도 제가 찾아냈고 율곡 이 선생도 남명조식 선생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명조식 시대 때에 이 서리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나라는 결국 이들의 횡포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허전 때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허전도 역시 난을 일으키게 만든 자는 장리 이 탐관 오리 서리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도의 백성을 타막하여 난을 일으키게 만든 자는 한도의 난괴, 내란숙이에요. 한고을의 백성을 타막하여 난을 일으키게 만든 자는 한고을의 내란숙입니다. 저들은 모두 조정의 법을 훼손하고 불법을 자행함이 이처럼 무엄하니 이는 안중에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삼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정, 토지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군정, 병력세, 군력 부담이 되겠고 세 번째는 황곡, 이거는 양국의 대여와 한수, 대출제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은행 대출제도와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란하게 된 데 대해서 토지세는 나라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근본이 토지 균등 분배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군정, 병력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근본은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있고 조적, 양국의 대여와 한수는 병란으로 인한 흉년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근본은 축적에 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삼정이 아주 혹독하게 피폐해졌다. 그래서 그 이유가 부자와 건세가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그 경계가 문란해지고 또 교활하고 약삭 빠른 자들은 도망가 버려서 군대를 가져갖고 병력 기피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척적은 병적부인데 병적부의 이름을 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독하고 교산자들이 멋대로 법을 농락하여 적법, 황공에 대한 법인데 대출대여법이 되겠죠.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를 개혁안을 내는데 첫 번째로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 방면은 뭐 문과라서 인문이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농업경제 기반의 국가 정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사실 우리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 부동산 즉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개혁하자. 민전과 공전으로 나눠서 개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전을 개혁할 때는 항업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백성들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토지를 갖고 있던 자들을 또 이미 토지를 다 싼 값에 다 팔아버리게 되죠. 분홍에게 팔리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인당 1인당 생계권 기본 생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항업전을
일단은 주고 이것을 팔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이렇게 재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호 이익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밭을 가져야 된다. 논을 가져야 된다 해서 영업전이라는 말을 쓴 바가 있습니다. 반개 유형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고 그것을 개성을 해서 항업전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러면은 땅을 뺏어서 없는 땅을 뺏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토지 청량을 다시 하자 주장합니다. 그래서 토지 청량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누락된 토지들 이런 토지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것들을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 경제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보니까 토지 청량도 이렇게 미터 단위나 어떤 단위로서 하지 않고 결부제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가 작아도 아주 토지가 많은 것처럼 요 탄간 우리들이 조작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토지를 청량해서 밭주인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 증명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토지에 정확한 세금이 매겨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항업전은 농민들이 반드시 본인이 매매도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청량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토지들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또 좀 못 사는 서리들에게도 분배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이익과 유형원도 유사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개선 발전시켰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이렇게 나눠준 토지는 매도할 수 없다. 매도해서 전부 다 거리를 내앉는 소장농이 되는 것을 방지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실학자들이 한전농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고 그것은 반드시 최소 소유 단위가 있고 그 이외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 대지주나 분홍들로부터 토지를 뺏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대지주나 분홍들로부터 토지를 뺏어서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토지 측량을 제대로 해가지고 남는 토지를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분홍이나 또 대지주들의 토지 소유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그 사회에서 봐서는 상당한 그 분홍층이 대두한 것을 고려한 어떤 그 개혁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전에 대해서도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균일 분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학자들은 모든 실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유학자들의 토지 정책의 가장 기본은 정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이 정전제는 다 알다시피 중국 주나라 시대 때에 밭을 이렇게 밭전자 우물정자로 만들어서 아홉 단위로 이렇게 만들고 여덟 개는 바깥에 있는 여덟 개는 개인의 이 농사 짓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우물정자 가운데 있는 땅은 전부 다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것을 정전제를 이상적으로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은 대체적으로 다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군정 계획, 그 병력 제도를 계획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병농 합일제를 주장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다른 실학자들도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옛날에 있던 병농 일치 제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군포제, 이 군대를 이제 가지 않거나 이렇게 집이 가난해서 병력을 면제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대신에 돈을 내야 되는데 배를 비단이나 그다음 포목을 세금으로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결국 여기에서 계속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를 낳고 해서 백성들이 계속 더 가난으로 치닫기 때문에 군포제의 납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병사들에게도 땅을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 해줘야 경제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 서울에 있는 중앙군들에게는 대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병제도를 혁파해서 군령을 혁파하고 서울 방위를 위해서 수기군이라고 하는 부대만 남겨두고 수도권 방위사령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로 다 흩어가지고 전, 후, 좌, 우로 나누어 가지고 이들에게는 서울 근지, 경기도 근지에서 아까 토지 청량을 통해서 남는 땅들을 이 병사들에게 평상시에는 나누어줘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생계를 평상시에는 농업을 통해서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여하고 이렇게 고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군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 있는 향병들도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입대해서 전쟁에 나아가도록.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을 위한 군사 훈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지방군 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군에 대해서도 이 전함 때문에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전함의 수리나 이런 건 전부 다 전함은 수군에게 다 맡겨두고 평상시에는 이 전함에다가 좋은 세금을 이렇게 수송하는 좋은 선으로 활용을 하게 한다면은 별도로 또 좋은 선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으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군제개혁안도 이것도 군인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도 매기든지 그 다음에 군인을 입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황국개혁. 그러니까 황국개혁은 춘궁기에 항공기에 쌀을 이렇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추수를 하면은 이것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이것을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한 대 빌려줬으면 한 대 받으면 되는데 한 대 빌려주고 두 대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두 대를 받는 상황에서 거기에 돌을 뭐 모래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아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더 못 살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19세기 말에는 화폐가 이제 유통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쌀이 곡물을 이렇게 바치니까 그 폐단이 생기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내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때 유형은도 화폐를 유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화폐 조세, 화폐 이론에 대해서 경제 이론이 받지 않아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 황곡으로 인해서 쌀을 빌려주고 쌀을 받고 하는 과정에 폐단이 많으니까 이걸 쌀을 빌려주고 돈으로 받는 제도로 바꾸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폐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돈으로 받을 때에 돈을 이자를 더 많이 쳐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또는 요 권세가들은 돈을 무작정 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자기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농민들이 손해가 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허저는 화폐를 유통에 정부가 관해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들을 싣고 있는 것들은 주로 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문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이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놓고 돈을 마음대로 액수를 세금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중앙에서 조정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화폐가 오히려 유통되는 것이 오히려 황국의 폐단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또 빌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폐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즉 국가가 화폐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남양주 식선생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실학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인재 선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제의 폐단,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들면은 매관매직이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뭐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정확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 선발제보다는 추천제가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추천제로 할 때는 과거제가 좋겠다 했고 과거제가 성행할 때는 추천제가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인데 중국에서도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당나라 수나라 이전까지는 전부 다 추천제였습니다. 추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추천하는 추천인이 검문세족이 정권을 다 휘두르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도 즉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검문세족들은 권한을 누릴 수가 있고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는 얻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세월이 오래되니까 부정부패 즉 시험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출제위원들에게 이제 심사위원들 여기에다가 다시 돈을 주고 부패를 일삼는 이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과거 제도도 우리도 조선 말기에 오면은 이미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 부패가 아주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제도를 개혁하자. 대신에 이제 추천제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는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탐관 오리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민 간의 선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청구제는 남영교식이나 반개 유형은도 그 전에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론을 들어서 이미 검증된 인성이 검증된 사람들 학문가 인성이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당시에 이제 그 각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당시에 배설이 제일 안 됐던 것이 서북인 북방
서북 쪽 사람들 배설이 되지 않았고 서울 자식들 배설이 되지 않았고 여기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서부 경남 지역, 그다음 호남 이렇게 배설길이 상당히 막혀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과 신분의 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자. 이것을 입편무반 이렇게 했습니다. 현자를 등용하는데 장소를 두지 말자. 이런 것을 인재 선발의 가장 좋은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전의 주장 중에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향촌사회의 개혁과 교화라고 이제 제가 제목은 이렇게 붙이고 이 대목이 지역사회에 허전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 특히 김해 부사로 내려왔다든지 우리 진주 지역의 지역사회가 어, 조선 후기 말기 그다음에 근대 전환기로 오면서 어떤 의식이 개혁된다든지 교화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당시에 이제 밀란이 일어남으로써 지방이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허전은 내려와서 지역 사회를 정비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래는 사족 중심, 이 선비들 중심, 세계들 중심으로 지방 향촌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 메가매직으로 인해서 목민관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서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돈으로 벼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생은 뒷전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사족 중심의 향촌 사회가 유지되던 그 제도가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허전은 그것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향약 제도를 복원을 시키게 되는데 지방 유림들을 모아놓고 이제 향음 주례를 실시한다든지 그 지역의 명망이 가장 높은 어른을 모셔두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자들 유림들을 모아서 서로 거기서 예를 올리고 뭐 물론 술을 마시고 연애도 베풀지만은 예를 올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잘 평화롭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하는 것들을 체계화시켰다.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명륜당, 향교 명륜당에서 강학을 하고 또 지방 사족들을 교화를 해서 그 사족들이 그 지역민들의 민생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교화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촌의 그 향약을 재정비를 하게 되고 그저는 김해에서 5강 36목으로 향약 지켜야 될 법규를 정했는데 큰 거 5강 5가지만 보면은 첫 번째는 인륜을 도탑게 베풀어라. 효제 충신, 부모에게 효도, 아우에게 공손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시군의 신의를 지켜가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되겠고 둘째 대목이 상당히 조금 주목할 부분인데 사업에 각자가 맡은 일에 힘써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신, 항목, 더불어서 후생 이에 대한 교육에 앞장섰는데 기존에 우리가 향약에서는 덕업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산업에 힘쓰되 재물에 구애되지 말게 하고 나무를 심고 가축을 길러 산자를 기르고 죽은 자를 보내며 조세를 납부해서 남에게 미루지 말고 임무를 맡으면 직분을 다하여 자리 내놓을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민들에게 생업에 열심히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향약 5개 항목 중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기존에 있는 향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환난상율, 과실, 잘못을 한 것을 반드시 경계해라, 과실상규, 뭐 형법을 두려워하라, 법규를 잘 지켜라, 예속상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향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촌 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사족들을 교화를 통한 향촌 사회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지역 사회에 특히 우리 이 경남 지역에 미쳤을 영향이 저는 상당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인데 김해 부사로 왔을 때부터 3년간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경남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의 제자로 감으로써 강호 지역의 학붕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남명조식 선생 이후에 특히 어, 정일양의 무신난 이후에는 거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근근히 간신히 맥만 이어지고 있던 그 남명학 그 남에 드러내놓고 내가 남명학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말조차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전부 대부분의 학자들이 문인들이 배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퇴계 양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암 송시열 계열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나아가서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한 시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히 학문에 크게 열심히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독학을 하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었는데 허전이 옴으로써 저분이 남명 선생의 후계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19세기에 들어서 조선 유학은 우리 영남, 특히 서북 영남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림 독립단, 유림운동, 유림운동 제 1, 2차 유림운동 때에 다 중심지가 우리 면후 곽종석 선생이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비록 면후 곽종석 선생은 허전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학풍의 영향, 그러한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전은 여기 와서 이 지역 사람, 이 지역에서 남명 선생과 관계되는 제자들이 와서 글을 달라 하면은 전부 다 글을 주고 묘지문, 묘도문, 행장문, 그다음에 어떤 뭐 문집, 남명 선생 제자, 남명학을 개성하는 사람들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집 발간 이런 데 전부 다 서문을 써준다든지, 그다음에 정자를 지으면 그 정자에 기문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줍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신산서원은 남면선생을 봉양하고 있는 배양하고 있는 서원인데 김해에 있죠. 그 앞에 바로 산해정이 있는데 여기서 남면선생의 학풍을 계승해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우리 여기 산청 경남 산청 단성에 가면 완계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완계서원 이도 사역서원이었는데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철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와서 또 허전히 직접 산청 지역 우리 진주 지역 제자들도 직접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제자들이 박치복, 김인섭, 권인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학의 학맥을 보면은 크게는 한주 이진상 학맥, 저기 성주 그다음에 노사 기정진 학맥과 더불어서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학맥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요 허전의 문인록이 있는데 이 문인록이 냉천 검문록이라는 문인록 제자들 명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주 산청 중심의 서부 경남과 김해 밀양 함안 중심의 중부 경남 지역에 허전의 제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제자 냉천 검문록이라고 하는 이 문인록도 산청 여택당에서 발간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산청 여택당에서 발간한 그 본 그 문집이 문인록이 문청각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총 514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제선생 문집본에는 총 495명의 제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쪽을 따르면 514명이 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강우 지역, 우리 경남 지역, 서부 경남 지역이 354명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엄청난 인원이 허전의 문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함안이 70명, 김해 41, 단성 30, 진주 29, 고성 18, 삼가 17, 함양 17, 창원 17, 어령, 창녕 할 것 없이 특히 우리 함안 그다음에 김해, 단성, 진주, 김해는 뭐 거기 김해 부사를 했으니까 그렇고 단성, 그다음 진주, 고성, 삼가 우리 진주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제선생의 문집도 산청에서 발간이 됩니다. 산청과 밀양 두 번에 걸쳐서 문집이 발간이 되는데 문집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집 33권이나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번역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번역하고 있는지 아직 그 정보는 제가 없는데 어, 그래서 어쩌면 성대허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크게 다른 학자들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요 문집 번역본이 완결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마 요 번역을 다 하려면 꽤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요것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다면은 남명학 연구소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력이 된다면은 좀 더 많은 사실들이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자들로 보면은 아까 박치복, 김인섭, 조성념, 노상직, 허훈, 이남규, 노원규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근기 남인의 실학학풍을 개성할 수 있다. 개성하고 있다. 근기는 경기도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남인은 기존에 우리가 남인 북인할 때에 퇴계학의 전통을 개성한 사람들이 남인들인데 이 남인들이 조선 후기 말기에 오면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다산 정양공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근기남인으로 분류되죠. 여기에서 실학의 학풍이 일어나는데 근기남인의 실학 학풍을 개성하고 있고 또 특징이 경학과 예학, 민생, 부국에 힘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만국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떤 시대 의식을 상당히 가진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제자들만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박치복 하는 사람은 이제 가장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제자이면서 당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은 이때도 아직 남명조식 선생이 문묘 종사가 안 돼 있어서 남명조식 선생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성대허전의 문집을 가능하는데 앞장선다든지 하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기고 김인섭 하는 분은 산청 분인데 진주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최초에 일어나는 밀란이 단성에서 일어나는데 이 단성 밀란이 일어날 때 이분이 주동을 합니다.
이동희 지분에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허전에게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진주 밀란의 상황을 소상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허전이 밀란에 대해서 대책도 좀 더 잘 세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이분이 요 당시 상황을 일기체로 썼는데 단계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완력이 되면은 좀 더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병규 하는 분은 하만 출신인데 뭐 사회 요익 이런 책도 짓고 논적저 등을 지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글들을 지었다. 식량 비축이나 교통 문제, 세금 등에 대한 폐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훈, 이 다음에는 좀 더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였던 분들인데, 허훈하는 분은, 의병대장 허위, 이 유명한 분이죠. 요 형인데, 1892년부터 직접 이제 의병 운동에 참가를 하고, 경북 청송 진보의 의병대장에 추대돼서 의병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남규 하시는 분도 을미사변 후에 예산이 고향인데, 예산으로 가서 상소 애국 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을사늑약 후에는 직접 의병장이 되어서 의병으로 활동을 하고 1907년에 일제에 체포되어서 참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이 이남규 하는 분입니다. 노은교 하는 분은 함양 안이 고향 안이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상당히 일본군 및 척후대 공격이나 이런 데 앞장을 섰고 경부철도를 파괴, 열차 전복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들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1907년에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상익 하는 분은 김해 출신인데 을사늑약을 반대하다가 헌병대에 구금이 되고 또 일본 왕이 은사급을 내라고 하는 데서 거부하게 되고 동생과 함께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이주해서 만주에서 국군 해방 운동을 전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자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하자 해서 공교회를 창립을 하는데 만주에서 한인공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동양사상,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학에 대응도 하면서 독립도 찾자라는 운동과 민족문화 확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분의 동생이 노상직 하는 분인데 이분도 형과 마찬가지로 함께 만주에 가서 국군 회복 운동을 하다가 1913년에 밀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면후각종 선생이 주도하는 파리장서 운동에 참여해서 파리장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밀양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상당히 고초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아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허전의 제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만 제가 몇 분만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면 과연 성계 허전과 우리가 지금 기업가 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지수성산 마을 어령 요 일대의 요 창업주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의 제자 중에 조정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규라고 하는 분은 남영선생의 제자인 대소은 조종도 하는 분의 12대손. 이 집은 대대로 남영선생의 학풍을 개성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집안인데 바로 이 조정규 하는 분이 허전의 제자입니다. 이 허전의 제자인데 이분의 손자가 바로 효성의 창업자 조홍재 씨가 되겠죠. 조홍재 사장이 종조부 직접 할아버지 아니고 사촌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종조부이긴 하지만은 어린 시절까지 조홍재 회장을 직접 가리킨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조홍재 회장의 스승은 바로 허전의 제자이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미 뭐 정대일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어, 조정규 하는 분도 상당히 그 서산서당에서 강학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요동반도로 들어가서 땅을 개국하고 거기서 국권 회복 운동에 힘쓰다가 1920년에 귀국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허민하는 분을 보게 되겠는데 허민하는 분은 허만정하고 관계는 있는데 떤 식의 관계가 되겠는가? 어, 직간접적인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도 상당히 대체적으로 뭐 90%는 알려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허술의 족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소개된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허민하는 분이 허독립의 구도의 종손인데 이분이 허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허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전의 제자입니다. 허술이 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전의 제자입니다. 이 허독립하는 사람이 요김의 허시들 중에 대단히 유명한데 백냐훈한테 경상 우병사로도 허독립이 공을 세웠고
허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허독립의 7대 종손인데 역시 남명영 선생 문묘 종사를 위해서 글을 올려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집안은 직접 남명의 제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남명 선생을 선양하는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던 사람인데 요 그 지에서 창업주의 부친인 지신정 허준 선생이 이 허독립의 8대 손이 8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허민이 허전의 제자인데 이분이 허독립의 9대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는데 종갓집이 허전의 제자집입니다. 그러니까 멀래야 멀 수가 없겠죠. 이 허민 집안은 종손 집안이고 여기는 지신정 허준 집안은 반개 집안입니다. 그러나 허독립 집안이 같은 문중이기 때문에 이 종손 문중이 허전의 제자 문중이다. 그렇다면은 허독립의 문중도 상당히 허전과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창업주 허만정은 허독립의 구대손이 되는데 허전의 제자 허수렐과는 이쪽 송 관계에 성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연호 LG 창업주 구인회의 좁은데 지금까지 LG 창업주 구인회 그다음에 구연호에 대해서는 허전이나 남영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돌목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안타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우리 남해강 연구소에서 진주시에다가 계속 저희도 지금도 남해강 연구소에서 기업가 정신의 원료를 찾는 사업을 5년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구시 집안의 내력 조사가 지금 금년에 제가 맡은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구현어가 허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발견하면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우리 기업가 정신 연구하는 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현호는 허전의 제자고 구한말이 최고의 한학자, 그 다음에 곽종석, 최익현에게도 제자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누 선생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구현호는 홍문관 교리까지도 역임을 했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크지는 못했죠. 나라가 망하니까. 아까 허전의 제자 문집인 냉천근문록에는 요 구시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현호 선생의 문집을 최근에 저희 연구하기 위해서 문집을 만해유고라는 문집을 요 문집을 받았습니다. 요 문집을 받아서 지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지금 확인을 하는데 편집글을 확인을 하는 가운데서 이 편집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 허, 성재 선생 전 성재 허전 선생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성자가 이게 틀렸네. 성재 제가 이 글을 보고 몸이 발로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 편지가 있었다니. 그렇게 해서 구현호 선생이 직접 허전 선생에게 올린 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 번 문화에 가서 뵙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바로 제자라는 이야기 되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문화에 가서 뵙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하직하고 물러온 지 한 달이 넘으니 사모함이 다시 간절합니다. 쭉쭉쭉 중간에 이제 선생님 안부 묻고 저는 재주가 둔하고 자질이 용렬한 데다 바른 가르침을 일찍 받지 못해서 학문하는 방법과 수신하는 도리에 깜깜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이제 여러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혹 불쌍하게 여기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가끔 정수리에다가 침을 놔주듯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디 도를 위해 보증하시고 사림들의 이 바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세신이 한 통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또 다른 글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한 편지 한 통만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이제 구시문중도 요 구인에도 요 그 회장도 어릴 때에 15살 때까지 그러니까 15살까지 할아버지 구이현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만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허전과의 맥이 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해 유고에는 구연호가 직접 지은 집안에 내리는 가훈도 문집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훈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며 도를 좋아하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 금소함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경으로 몸을 닦아라. 이건 남행조시 선생의 영향을 그대로 경을 중요시하는 걸 알 수 있죠. 업의 성김에 효성을 다하고 임금에 충을 다하라. 덕을 좋아함을 색을 좋아하듯 하고 악을 보면 끓는 물을 보듯이 피하라. 선조에게 제사하는 날에는 반드시 엄숙하고 조심하라. 나의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홀령이 양양하게 계신 듯 하리라. 형제간과 종족 사이는 서로 좋아할 뿐 따지지 마라. 서로 형제간 사이에 싸우지 마라.
작은 분을 참지 못하면 마침내 어그러지게 된다. 자손이 착하지 못하면 조상을 욕되게 하기 쉽다. 선대의 훈계를 삼가 이어서 바르게 할 뿐 변하지 말라. 아득하게 어두운 세상을 만나면 자취를 거두고 빛을 숨겨라. 세상이 혼란할 때는 너무 나서지 나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자신을 조심함이 깊은 못을 만난다. 엷은 얼음을 밟듯하라. 라고 집안에 자기 후손들에게 지킬 가훈을 남겨놓고 문집에 수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홍석 하는 분도 이것도 이제 삼성 이병철의 조부되고 이것도 뭐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홍석 하는 분이 이병철의 조부이고 이분이 이제 성경허전의 제자다 이런 문인록에 이름이 딱 박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홍석은 의료군 전공면 중교리에 정자 문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때에 이병철 회장이 요 문산정에 와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공부를 했다, 배웠다,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홍석, 허전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산정 정자에 요 기문을 지었는데 이것도 제가 허전 문집을 허전 문집을 보면서 얼른 하나 눈에 보이길래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번역을 못했고 문산정기라고 하는 기문을 지어서 보니까 여기서 학문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에게 지어준 학문을 독려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윗대조로 올라가도 이벤철 삼성가도 윗대조로 올라가도 남명 선생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어, 10대조 화헌 이종욱이 내암 정인홍의 바로 제자이고 이 내암 정인홍은 남명 조식의 수제자이죠. 그 다음에 또 남명 조식의 제자인 지봉 이종영과는 요 이종욱은 제종관이다. 그래서 삼성가는 10대조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남명의 남명학과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잘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진주에 진주 수국에 가면은 진양아 씨 당대 최고의 학자인 하겸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하겸진 하는 분도 허전의 제자입니다. 이 허전의 제자인데 이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의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또 사돈관계를 맺어서 이병각의 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겸진 하는 분은 성경허전의 제자이면서 또 면후각종석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희, 장석영, 송준필 당대의 강우 지역의 최고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힘썼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를 제가 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서 제자들과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앞쪽에서 연구하신 부분이나 또 강의하신 분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들은 학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밝혀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허전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뭐 구체적이지 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되기 위해서는 허전의 요 문집을 다 통독을 해야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집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저도 우리 남영학 연구소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허전의 문집의 번역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번역 계획이 없다면은 앞으로 번역 계획을 세워서 허전의 문집 자체를 우리 산청과 밀양 특히 산청 지역에서 문집 자체를 발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문집의 번역도 당연히 우리 남영학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흑전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이쪽에 경상우도 지역, 즉 강우 지역, 우리 경남 지역, 남양하파 지역에서 가지는 관심만큼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남양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흥이나 또 이것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의 연계, 를 규명하는 데 허전은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데 제가 힘쓰겠다는 약속만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시청문상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덕환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궁금했던 많은 내용들을 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조홍재 회장 이런 분들이 다 남명의 어떤 사상적 원류를 둘 수 있고 그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성제허전이고 이런 성제허전의 제자들이 다 그 조홍재, 그 구인회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우리 뭐 허준 선생 이런 데까지도 연결돼서 우리가 주 연구 대상인 이병철 구인의 종제, 그다음에 험한 정치에서 이런 분들의 어떤 하나의 이게 그 정신적인 또는 하나의 그 스승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밝힘으로써 보다 더 이제 좀 더 명확한 이런 고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걸 그 교수님 논문을 뭐 같이 하나 실어가지고 경영사학회에 한국 경영사학회에 실어서 이걸 증명을 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게 사실 그 흑은수 교수님께서도 뭐 처음에는 그 주장하실 때 구인회나 그 이병철 구인회나 뭡니까 그 험한정 허씨 가문은 성사 마을 사람들은 뭐 그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혼맥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명확한 성재허전이라는 분이 도입됨으로써 명확한 관계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단히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오늘 뭐 참여하신 분들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한 10시 8분이니까요. 한 2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김기찬 회장님, 예. 소리가 안 납니다. 뭐, 예,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성재 허전을 고리로 해서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실학의 고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녹화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게 우리들의 첫 번째 숙제일 것 같고, 이제 뭐, 어, 이번 주가 지금 몇 주째입니까, 교수님? 14주째입니다. 마지막 14주 강의는 끝나고 한 네, 14주째입니다. 네, 네, 14주고 다음 주는 전체 모여서 그냥 간단한 토의하는 정도로 해서 앞으로 또 다음 남은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게 다음 주하고 오늘로서 이제 강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강의는. 아이고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 이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속 제자를 제자로 인정하는지 제가 그거 한번 좀 우리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아,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제자 저 할 때 문인록을 점들이 만드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이제 저기 문인록에 이렇게 들어 있어야 있는 음, 분들을 이제 제자 공인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구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왜 저게 안 들어가서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 시기에 요 지역에 이제 남아가지고 뒤에까지 있던 분들은 저걸 검문록을 만들 때에 자기 에, 집안에 요 할아버지를 좀 제자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막 네, 요청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마 그 좀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현지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주자라고 주장을 해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도 문인록에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문인록 발간할 때 돈을 좀 많이 내면은 제자 측에 아, 넣어주고 예. 돈을 안 내고 하면 안 넣어주고 그렇죠. 아마 그때 당시는 구현호 선생이 아마 중앙무대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구현호 선생이 이제 주로 중앙에 계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문인을 예. 발간하거나 이런 때는 아마 참여를 못했을 가능성도 높죠 보면 문집을 만드는데 예. 그 저도 그 인제대학교 있는 송치익입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김덕호 선생님 아니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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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강의 잘 뵙습니다. 들었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그 한중인에 있다가 이제 김해로 내려와다 보니까 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요 지금. 네. 김해에서도 사실 저는 이제 뭐 김해를 중심으로 이제 남명하게 뭐 어떤 걸 좀 다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김해에서 문풍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남명 선생이 이제 김해로 와가지고 이제 문풍이 형성이 돼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게 문풍이라고 하는 게 다시 생기는 게 사실 성제허전이 내려오면서 사실 다시 한번 부활을 하거든요. 그다음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소누을, 대누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고 계속 그런 현상이라 저도 한번 이제 성재 선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관심 있게 했고 오늘 많은 좀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구현호 그 할아버지 이제 조부님 이제 만해요구를 제가 잠깐 그 얼핏 보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진주에서 한번 김덕관 선생님과 같이 발표할 때 그때도 잘 봤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편지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가장에 보면 또 구현호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 그 성재 선생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짤막하게 또 하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경저에 있을 때 즉 서울에 관직 생활 할 때도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편지글만 이래 주고 뭐 몇 통을 이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래 문집 같은 거 다 안 남으니까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주로 관계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을 때 이제 그 서울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정치 이야기하고 가르침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발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놓쳐진 게 아닌가.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이 그 구현호 선생을 이제 그 일단 뭐 냉천군 문록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사실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이긴 한데 뭐 이게 넓게 보면 이제 제자로 넣을 수 있는데 뭐 일단 그 빠지게 된 게 사실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은 약간 좀 있습니다. 예. 예. 계속 네,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김해에 송 교수님 김해에 계시면은 이제 또 한 분 좀 주목해서 봐주실 분이 이분 가고 나서 그 다음인가 그 김해 부사로 오시는 분이 정현석 하는 분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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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분이 또 진주 목사 하다가 그걸로 가시게 되는데 예, 예, 그분의 12대 조분가 이분이 정종영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남명 조식 선생이 그 단성서 올리고 나서 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 예. 예. 구맹을 해주신 분입니다. 아, 그 조정에서 그 옛날에 그 그래서 고사에 있는 데다 이러면서 그분도 그랬죠. 김해 가서 굉장히 그 유풍을 아, 많이 진작을 시키고 진주에서도 저기 산천제 가서 산천제 복원하고 싹 이런 걸 다 하시거든요. 아, 예, 예, 김해에 그분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예,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예, 봐두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김덕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저 1862년도인가 그 진주 저 우리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그 농민운동의 정신하고 이런 뭐 허전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건 없나요? 농민운동의 정신하고 네. 뭐 전, 농민은 이제 농민 수탈이 네. 심하니까 요 처음에 일어난 것이 산청 단성에서 아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제자인 김인섭비가 주동을 해서 제일 먼저 일으킵니다. 아, 그다음에 네. 이제 이어서 진주에서 일어나는 거는 진주 그 당시에 뭐 경상 우병사가 굉장히 요가 하고 관리들이 요 농민 수탈이 심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수탈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아, 그것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상당히 좀 네. 교육이 되지 있지 않았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저 동학운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인섭 그분의 자기가 그 시기에 그 당시 상황을 일기로 남겨놓은 게 단계 일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필사본으로만 돼가 있고 아직 내용이 소개가 안 돼가 있어서 네. 거기에 허전에게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아마도 좀 궁금한 점들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그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환 교수님 전번에도 좋은 말씀 주셔서 잘 배웠는데요. 또 정재 허전 선생님이 우리 고인의 조홍재 또 허만정 우리 이거 지수승탄 마을에 우리 초기 창업자들과 연결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동 깊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정대일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이 남명 선생님의 경기 사상은 기업가 정신과 상당히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해서 알려져 왔는데 그 남명에서부터 오늘 그 이병철 구인의 그다음에 조홍제까지 오기에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였는데 이 과제를 김덕환 교수님께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제 기업가 정신이 과연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거죠. 부를 창출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고객을 또 그다음에 종업원을 또 나아가서 경쟁자까지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다. 그래서 이게서 그 성제 허전 선생님의 그 수전록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야말로 우리 기업가 정신과 상당히 관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을 생각하고 또 군제라든지 토지라든지 황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아까 송치우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그 아젠다로 저도 이걸 중요한 거 제가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요. 저도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반성식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그죠? 우리 LG 창업주 연구하시는 우리 방원석 교수님 이걸 보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상금 간다고 예 뭐거든요. 그리고 그 김덕환 교수님 그 허시 가문하고 허시 가문 정리를 해주실랍니까? 앞에 그 아까 그 슬라이드가 조금 이게 아래 윗대 아래 윗대가 혼재되다 보니까 아, 여기에. 예 허시 네, 가문 허시 가문하고 성재 허전 선생하고 이런 또 허만정 선생 네, 네. 예 아, 제일 허독립 마지막 부분이 이게 흑의 독손이다. 허독립은 허국주의 손자지요, 그죠? 네. 허국주의 손자. 흑의 아들, 어떤 데는 손자대가 있는데, 예, 예. 제가 확인하니까 흑국주의 둘째 아들로 둘째 아들. 나오는데, 예.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족보를 찾으려 했는데 족보를 못 찾았어요. 이거는 족보를 직접 보고 확인을 해요. 그때 제가 그 족보 정리한 게, 제 PPT 파일에 있었거든요. 아, 예. 아, 그래서 손자고, 아. 손자가 허독립, 제가 있는 데도 있고, 아들 데도 있고, 네. 하고, 손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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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허국주가 임진왜란 전투에 나가서요, 좀, 손자단 말이죠. 허국주가 임진왜란 전주성 전투에 김시면에서 의병장으로 활용했고, 백마 우사를 얻었고요. 음, 예. 그다음에 경상 백마우사. 그다음에 허독립은 손자인데 병자호란때 이제 공을 세워서 오이도 음. 총관에 올랐고 예. 그럼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이 이렇게 돼가 있네. 저거 예, 그 쓰다 허독립은 예. 황해나 쟁투에서 휘하에 사는 의병장 허국주의 손자. 그렇네. 그 주가 아, 예. 활약한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이게 문단이 바뀌어가 있으니까 예. 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활약한 그게 예. 어,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방식으로 쓰니까 그건 이제 그죠? 이렇게 의병장 어. 허국주의 손자다. 예,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허국주의 손자인데 예. 병자호란 때 경상 우병사를 해가 전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허국주는 진주성 전투에서 어, 김시민 회하에서 활약했고 네. 예. 그럼 이분의 헛술은 1773년생이니까 허술이 이제 허독립의 허독립의 칠대 7대 정손. 정손이네요. 그죠? 네네. 예. 7대 정손이고 그러면 허술은 허만정 선생 허준 선생보다도 훨씬 더 먼저 태어나셨구나. 아니 그죠? 훨씬 앞에죠. 네. 예, 예. 요거는 사실은 넣은 것은 그 중간에 이 종손 집안인데 종손 집안에서 역시 이 종손이 남명 선생 문명 정사를 위해서 예, 한번 힘썼다 중간에. 예, 그 예. 제가 넣어놓은 거고. 허술은 정손이다 보니까 빨리 태어났네, 엄청.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가 빠르지. 예, 예. 한 대 내지 거의 음, 한 대 내지 한 대가 빠르네. 그죠? 예. 허준보다도 훨씬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죠? 거의 허술이 죽을 무렵에 허준 선생이 태어났구나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허준 선생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대 우리 K기업가 정신의 원류예요,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허준을 앞으로 우리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예, 여기하고 허준 집안하고 이 집 결국은 요 허독립 종손 집안하고 네. 얼마만큼 연계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허준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족보가 내려오니까 허준까지만 오면 뭐 나머지는 다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굉장히 뭔가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걸 나중에 우리 저 정대열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허준 계보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저 정대열 교수님 나중에 우리 저 10월 24일 날 우리 저 서울에서 발표할 때도 그걸 한번 크게 한번 부각시킵시다. 네. 이 예. 족보네. 혹시 정대우 교수님 플로차트를 그 하나 족보를 만들면 좋겠네. 족보를 가지고 예, 있습니까? 예, 예, 족보 이거 플로차트 하나. 보시면 음, 저 보이십니까? 화면에 예. 이거 너무 작게 약간은 나오는데 뭐 이 화면에 보이십니까? 좀 다시 화면 작게 사이즈 보이는데 좀 확대해 보세요. 바꿀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일단 아, 그 됐어요. 아까 그 흑욱주가 15세고 그다음에 흑욱주의 아들이 흑암이고 음, 흑욱주의 손자가 허독립이고요. 그죠? 음, 그다음에 쭉 내려서 허성, 허륜, 허해, 허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흑욱주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세. 허준이 6세손이네, 그죠? 허만정은 7세손이고. 그러니까 아까 허술이라는 분이 7세손이니까 엄청 그 차이가 큽니다, 그죠? 예, 족보상으로 보면은. 그 물론 허만정 선생은 대단히 좀 늦게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예, 그걸 우리가 몇 세 이렇게 이야기할 테에 그 애매한데 예, 예. 흑국주가 1세, 국주를 일대로 본다면은 2세, 허, 3세 이제 허만정이 네. 6세고, 그다음에 뭐 허만정이 7세네, 7세, 그죠? 7세가 되는 거지. 허술하고 같은 학년 되네, 그죠? 예. 예, 교수님이 허국주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맞 사실 흑욱주가 이제 공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거기부터 무인 집안이고 아마 이 무인 집안이다 보니까 종손 집안은 결혼을 엄청 빨리 했는가 봅니다. 한 15살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쭉 낳고 빨리 내려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6세, 7세까지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그죠? 예, 장손 그, 집안들을 보면은. 좀 그래서 계보를 다음에 볼 한번 때, 이 족보를 요 일집안 족보하고 아까 종손집안 족보하고 두 개를 그렇죠, 예, 연계되는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족보를 보고 한번 예, 그리고 실제로 이병철 회장의 그 뭡니까 이병철 회장 예, 그 누나가 시집 온 허시집안은 그러니까 허승구. 지금 그 허병천 선생의 이제 부친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은 또 종손에 훨씬 더 가깝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이제 허만정 선생하고 상당히 친했지만은 그, 그 정필 교수님, 그 예, 너무 이제 그 아들만 보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결혼 관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해에 있는 승산마을의 허씨, 아까 그 김덕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인조 반정 이후에 남명학파는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적 어떤 그 학파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시기였는데, 예, 승산마을에 이제 김해호 씨는 그 예전에 이제 같이 연구하던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족보를 그 결혼 관계를 보면 예, 심지어 그 서인들이 88살이었던 그 정인홍을 불러서 이게 바로 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 말살시키 버리려고 했던 그 이 정인홍 계열들하고도 결혼을 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탄압을 염두에 두고서도 김해 그 승사마을에 있는 허씨들은 남명아파 사람들, 특히 남명아파들 중에서도 가장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내암 계열에 있는 후손들하고도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보면 음.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또 관계가 없거나 학파적으로 관계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시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거의 뭐 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를 보면 오히려 혈연 관계보다도 혼맥을 음. 보면 굉장히 그게 그 학파적인 어떤 그 남명 학파적인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예, 예, 예. 그런 거를 좀 더 예, 연구를 더, 예, 우리나라 까막눈이다 보니까, 예. 계속 그런 혼맥을 통해서 서건수 교수님도 뭐 그걸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예, 혼맥을 통해서, 그 주로 남명학파들 가문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뭐 말씀만 하셨고, 구체적으로, 주로 이제 뭐 이 지역에 와야 그 하만조씨, 뭐, 그 다음에 뭐 그 진주정씨, 진주하씨, 진주강씨, 이런 예, 성들하고 주로, 뭐 대부분 또 남명의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성씨들이 많긴 하죠, 그죠? 예. 예, 예. 남명의 전영 씨들하고도 결혼을 많이 했고요. 예. 예, 그래서 또 초계정 씨 이런 분들 어쨌든 예, 예, 음, 예, 맞습니다. 예, 그 혼맥 관계를 연구하는 거는 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예, 한데 예.
예, 아니 뭐 족보 쪽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꼭 예, 조만간에 아마 그쪽 관련 논문이 하나 나오긴 할 건데 예, 예. 또 그쪽 아, 연구를 예전에 해놓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예, 푸시해가지고 논문 내게 할 건데 그 예, 공맥을 보면 확실하게 이게 승산 마을에 있는 김해의 씨가 완전 남매가 냄새가 확실하게 납니다. 예. 그럴 예, 가능성이 있네요. 저도 아주 전혀 관련성이 없다 했는데 오늘 뭐고 김덕환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사실은 허씨들이 이쪽 허씨들이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뭡니까 허목이나 앞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죠 상당히 그 남명학파들 상당히 그 연관성이 높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하면 허씨들이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그 남명 스타일의 이런 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 또 무인들이 많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남명의 어떤 기질을 가장 좀 그 많이 이어받은 성씨들 하면 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윗대로 계속을 하면서 허시들하고 남명의 제자의 후손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만 파헤친다면 엄청난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우리 허준으로 이렇게 예, 예, 아마 그 경리학계에서도 지금 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 김덕환 교수님 이야기, 송치욱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리가 잡혀가는데 오늘 우리 김덕환 교수님 이야기하시면서 산해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그게 산해정은 그때까지 다 이렇게 지금도 그 남명 이후에 계속 그게 살아남아 있었던 건가요, 그게? 네, 지금 그 복원을 하고 중수를 뭐 건물이 오래됐었다 한 것은 다시 중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명 이후에 그 산해정은 계속 존재해서 무슨 뭐 서원으로 역할을 했나요? 그 옆이 바로 신산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네. 남행 선생 종사한 신산서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그 산해정이 네.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좀 남명 학파가 상당히 쇠퇴하면서 네. 어, 거기 좀 강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단이 되었다가 음. 어, 19세기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부흥하는. 음. 그래 지금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또 남명학 연구소에서 지금 7년차 과제가 연구재단 과제가 19세기 근대 전환기 강우 지역 학명 연구하는 걸 지금 3년째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성대학파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19세기 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히 교육 활동, 강학 활동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19세기 들어와서 새로 부흥하는 이제 요 서부 경남 지역은 부흥하고 그 이전에 상당히 쇠퇴해서 허전이 왔을 때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현석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왔을 때는 우리 요 덕천서원이나 산천태에 왔는데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산을 자기가 줘가지고 직접 그걸 수리하게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다시 부흥하는 단계라고 그 보면 남명의 부활이 허전을 계기로 해서 음, 그러면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다시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한 예. 200, 그 시발점은 250년 전에. 성호 이익부터 시발이 되는 것 같고 성호 이익부터 성호 이익이 시작해서. 이제 남명의 위상을 아, 저쪽에 소백산 아래는 태계양이 있고 요 지리산 아래는 남명이 있고 거기서는 음, 경을 중시했고 여기서는 의를 중시했다라고 음, 하면서 성호 이익이 남명의 위상을 태계양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이후로 이제 요 허전까지 미수 음, 허목은 잠시 좀 뭐 낮게 평가는 하진 않았는데 조금 그렇게 음, 적극적이진 않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으로 여기 허전 그다음에 수남 안정복도 글들을 보면 상당히 남영 선생에 대한 그런 호의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성우 이익부터 시발이 돼서 허전이 와서 본격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음. 엄청난 메시지가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그 김덕환 교수님 그 파일을 뭐 공유해 이동희 줄 수 교수님 지금 있으면. 손 들었는데. 예, 네네. 네,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그 김덕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세대로 지금 들어와서 조금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1930년 이후에 한학자들의 경우가 어떻게 그 연결고리나 또 연속성이나 또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조사를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는 요 우리 강우 지역 학자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현재 국내에서 이제 마지막 한학자다라고 칭송받는 분이 한송 성백자 효자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제 고모부이셔서
그래서 혹시 뭐 지금 여기 하시는 데 관련된 자료나 또는 고전 번역원 이런 쪽에서 하닥 자료나 이런 게 좀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이 네. 교수님도 이게 아주 보물이 되셨습니다. 네. 송백규 선생님은 뭐 이쪽 저처럼 이제 조선시대나 이제 공자를 응대하려고 하면 항상 거쳐가는 분입니다. 이게 성 교수님은 그 올해도 뵀는데 저 아, 김해 이제 월봉소원에 네,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월봉소원의 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봉소원이 이제 그 사실 김해는 이제 남매화파 이제 서원들 중심인데 그 보림 이보림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간작파 선생님들이 좀 넘어와가지고 이게 이게 근세에 이제 자리 잡은 서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원장으로 계세요. 음, 그래가지고 김해에서는 예, 행사에 뭐 향사 있으면 올해 춘향사 있을 때 이제 인사드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아, 네. 훌륭하신 분을 친척으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관심이 예. 많으시죠. 이노희 교수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열심히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쪽을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열심히 예. 들으려고,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이병철 구인의 조홍제를 키운 사람이 허순구 선생이고 또 허만정 선생이고 그다음 이분들을 키운 사람 이분들과의 교류가 가장 깊고 기업을 하게 된 것은 백산 안희제 선생으로부터 시작됐고 백산 선생이나 이런 구한 말에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명 정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후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중심에 사실은 그 남명의 제자들, 특히 이제 성재허전 선생이 어떻게 보면 존재함으로써 남명 사상을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일깨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의병 활동을 하고 후국 활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 기업을 하게 된 원동력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구국 정신에서부터 뭐 출발했다고 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보면요. 단지 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사실. 예.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그 구현호 선생님 있죠. 네, 이분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연결고리를 프로 차트를 만들든지 해서 해놓으면은 그 이병철 구인의 금한정 남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본 그 명제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고리를 좀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남명을 좋아하고 또 실학 사상으로 개혁과정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데 퇴계 선생님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개개혁 선생님 한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을 많이 연구해 놨고 제가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남명 선생님 지금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남명 선생님은 기업가 정신의 원류로서 모시기에 그 합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안동의 건기창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진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동에는 지금 그 도청 소재지가 와 있지만은 그 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진주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학문적으로나 지역 사회나 우리 진주와 안동은 자매 도시니까 좋은 계기 알겠나 싶어요. 9월달, 10월달에 아마 안동 시장님이 진주 오신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역할 좀 해서 잘 엮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윈윈할 수 있는. 방 교수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 태계 이황 선생은 국제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그죠? 예. 이 이황 선생은 너무 유학자로만 딱 정의돼 있어가지고 음. 몇 번 부르고 나니까 부를 사람이 없대요. 그 유학자로만 정의되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남명 선생은 뭐 지금 부를 사람들 많고 이렇게 영역 옆으로 넓혀놨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또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구현호 음, 그 선생님, LG 창업주의 구현의 조부 예. 이 구현호가 허전의 제자이다. 이건 저는 이런 음.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죠? 네. 요게 저는 오늘 아주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네, 그거하고 조홍제장의 조부 조정규 선생도 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제허전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또 그 안동하고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구상했던 안동, 진주, 경주를 잇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들이나 세계적인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뭔가 한국의 이제 정신문화
그러니까 정신문화 수도 안동, 기획가 정신 수도 진주, 그리고 부자 정신의 산지 뭐 경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일주일 정도의 큰 그 팸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국가적인 아젠다로 만들어 올리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 아젠다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뭐 국가적인 지원도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고작 하고 있는 거는 진주 그다음에 하만 그리고 그 의령을 잇는 뭡니까 이 그상 루트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그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가적인 아젠다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설득하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우리 학술진흥재단에서 음, K 매니지먼트를 별도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겠다고 네, 한때 좀 진행된 것도 있었거든요. 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런 연구비도 좀 많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예, 어쨌든 우리 저 정대리 교수님 이게 저 우리 10월 24일 날 그날 예, 우리 저 남명서부터 족보 만드는 거 족보 만들어서 족보만 한번 보여줘도 그거 슬라이드 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음, 그 한번 사진 넣어 가지고 그 작업 예, 누가 해서 그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교수님 예. 좀 네. 먼저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불투명했던 것들이 네, 네. 오늘 김덕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엄청 딱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족보 정리도 저도 정리할 사람은 정대리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영어로 하려니까 좀 아니, 부담이 됩니다. 일단 우리 한글로 정리하면 뭐, 저 발표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날 예, 재밌는 퍼포먼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때 초대해가지고 예. 하려고 하고요. 또 세종이 와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런 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 이선희 교수님도 오시고 오셨는데. 우리 날짜가 정확하게 확정됐죠, 이제? 예, 10월 24일 날 서울에서 정몽구 재단에서 합니다. 명동 예, 정몽구 재단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점심은 통일부에서 사달라고 그랬고 저녁은 정몽구 재단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할 게 많지만은 지금 시계가 10시 45분에 가까워지니까 오늘 여기서 뭐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리하시죠. 다음 주에는 좀 자유롭게 여태까지 그 했던 내용들 외에도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회장님 종회를 아니요, 선언하십시오. 우리 원장님 하셔야죠. 네, 네. 예. 그럼 오늘 참 밤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열정적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반성식 이사장님 그리고 이용호 우리 회장님 특히 이제 우리 이돈희 교수님 새로 조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송치욱 교수님 항상 좋은 그 질문과 그 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성창용 대표님이나 그뭐 그리고 우리 지진우 부원장님도 오셨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다음 주에 좀 많이 가능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 참석하셔가지고 좀 논의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카데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난상 토론회 한번 하죠. 네, 전부 예, 다. 네, 그래 하십시다. 예, 예,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예, 네, 예. 많이 김두관 교수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김덕환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